9월 2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간급 1251제입니다. 1251제. 오늘 여러분들 정가훈 목사 퇴원했습니다. 지난 17일 날 서울의료원에 코로나를 확진해가지고 입원한 이후에 지금 보름 만에 퇴원했는데요. 오늘 퇴원하면서 성북구 장이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11시에 전 목사 기자회견 했습니다. 자, 기자회견, 아마 이 기자회견 내용을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제 JBC 뉴스를 통해가지고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만요. 정가훈 목사 자살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씨가 국가 부정에 대해서 한 달 내로 사과하지 않으면 목숨 던지겠다. 종교인들 목숨 던진다는 것을 순교하겠답니다. 순교하겠다. 목숨 던지겠다. 순교하겠다. 라고 오늘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언론들이 보니까 대서특필하고 또 속보로 전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정가훈 목사가 오늘 이 관련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예고했을 때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 지금 미통당이 이 정가훈 목사를 비난하고 또 극우로 매도하고 있고, 또 문재인 정권이 지금 정가훈 목사 마녀 사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박 기자회견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기자회견은 5분 내로 짧았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와중에 아직 몸이 완쾌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이 가래식 발음이 나오고요. 이 얘기에서 새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헥헥거리면서. 이제 아직도 폐가 안 좋은지, 건강 상태가 완벽하게 안 보이더라고요. 마스크 상에 모르겠지만, 좀 약간 여인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정가훈 목사 오늘 일 충격적인 발언 관련해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빨리 정가훈 목사 보석 취소하고, 이제 구속시켜라라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가훈 목사가 이 전국에 또 새로운 하나의 메가톤급 이 태풍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가훈 목사 하면요, 하면 안 하면 하겠다 단서를 많이 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겠다를 했는데, 그동안 정가훈 목사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지만 이제까지 다 소위 말하자면 뻥친 거나 마찬가지거든. 어떤 하나 부분들 지킨 적이 없습니다. 정가훈 목사가 목숨을 던지겠다고 했던 말이 한두 번도 아니고요.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만은 좀 상황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분만은 뭔가가 지금 종교인으로서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자유를 지키겠다는 그런 이 자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가훈 목사가 아주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보니까 순교자의 어떤 결기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던데요. 근데 그 코로나에 대해서도 크게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저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JBC 뉴스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속된 말로 정가훈 목사가 본인 한 달 내에 이제 이 목숨을 던지겠다고 예고했지만요.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사람 목숨이라는 게 한 달 내로 예고해가지고 던지고 그 약속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 씨가 국가 부정에 대해서 문재인 씨가 1948년도 건국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역사와 체제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사과해라. 그 사과하면 죽겠다. 그 말이 되는 약속입니까?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 그럼 죽겠다는 그건데요. 모르겠습니다. 정가훈 목사가 이게 지금 현재 좌충우돌식의 발언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좌파 독재 정권에게 이 대한민국 부정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 그 무모한 거 아닙니까? 저들 자체 때문에 목숨을 던지겠다? 글쎄요. 언론에서 제목 달고 기사 적기는 굉장히 좋지만 아마도 이 냉소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뭐 사람 목숨이 어디 뭐 쉽게 약속하고 던지고 뭐 그런 게 사람 목숨입니까? 아무리 뭐 어떤 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뭐 그렇다 하지만요. 저는 이 사람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뭐 던지겠다는 것들 자체를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예전에 이제 이 암암리의 공공연한 비밀은 뭐냐면요. 80년대 주사파들, 이 운동권 애들이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때 뭐 신촌에서 대학가 캠퍼스에서요. 막 목숨, 뭐 자살을 했습니다. 몸에 불 지르고 그냥 뛰내리고 했는데요. 그때 이제 지금 작고했던 서강대학교 박홍 이제 신부적 전 총장이 이 죽음의 배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죽음의 배우. 그 죽음의 배우는 뭐냐면 목숨을 던짐으로써 이 신념에 대한 또 이 당시 군부 독재에 대한 저 잔혹성을 폭로하자라는 그런 것들. 근데 박홍 총장이 이제 배후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당시 이 박 총장의 발언은 당시 학생 운동 시절에 극우 발언이다 해가지고요. 학생들이 박 총장 쪽에 달려가가지고 사과하라고 그냥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부었는데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좀 미친 신부 아니냐 저게. 저게 어떤 그 사람 죽음을 가지고 뒤에서 지금 배후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지나가 보면요. 이 배후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제가 나무만 봤지 숲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운동권의 배후 세력들 보이지만 어찌 보면 이들끼리는 말합니다. 이 나라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죽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당시에는 항상 그 캠퍼스에 들어가면요. 어떤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절망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절망적인 이야기 속에서 이제 이렇게 살면 뭐 하겠냐 죽어야 되겠다라는 말들이 실제 어떤 죽으려고 하는 애들도 많았어요. 뭐 충동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 사회 분위기가 절망적인 사회 분위기다. 뭐 절망적인 이 사회 분위기에서 뭐 희망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정가원 목사의 이것은요. 당시와 지금이 다른 겁니다. 당시는 뭐 어떤 이 상은 다르지만 좌파에 대한 이념과 어떤 사회 진보에 대한 격에 대한 의지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 측면이 이제 자살로 몰려오는 게 있지만 지금 정가원 목사는 여러 가지 지금 공식적인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간자로 지난 10월 3일 작년 이제 10월 3일이죠. 작년 10월 3일 견질 집회라든지 혹은 올 3월 1일 날 또 이 8월 15일 날 매월 이제 어떤 그 특정한 날만 되면 정가원 목사는 순교라는 얘기를 부쩍 많이 꺼냅니다. 실제 이제 어떤 이런 순교라는 말 자체를 듣고 만약에 이제 어떤 이 교인이라든지 사람들이 자살했다 그러면요. 그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이 근유에 의해서 자살한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정가원 목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작년 제가 기억하는 것도 청와대 앞에서 연설할 때도 내 목숨 죽는 거는 아깝지 않다라는 얘기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깜빵 가도 괜찮다고 밥 먹여주지 뭐 재워주지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 이게 쉽게 던지는 얘기들 이 투쟁이라는 것은요 비아냥이 아닙니다. 투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살을 내고하고 이게 아닙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순교했다. 목숨을 던졌다 했을 경우는 우리 사회가 어떤 파장을 일으키겠습니까? 또 목숨을 던지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어떤 식의 또 정가원 목사에 대한 비난이 일겠습니까? 지금 정가원 목사는 지난 4월에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뭐에 되었습니까?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지금 검찰이 빨리 지금 이 법원에 보석 취소하고 빨리 집어넣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정가원 목사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고발 고소건이 많습니다. 전 목사는 아마 조만간 사법부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된다 그러면
한 달 내로, 한 달 안 될 것 같습니다. 정가훈 목사는 아마 일주일 내로 당장 지금 현재 잡아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가훈 목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예측을 하고, 만약에 나는 사법부에서 이렇게 될 거 예측하고 뭐 이래 그 발언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 발언이 굉장히 신중치 않은 발언입니다. 저는 그런 발언들 대해서요, 예를 들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이지만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 한 달 내로 죽겠다, 순교하겠다 이 밝히는 것 자체가 저는 무모한 기자회견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아니, 잡혀가는데 예를 들어 교도소에 들어갔다, 구치소에 수감됐다, 어떻게 죽습니까? 구치소 자체는요, 아마 정가훈 목사는 24시간 감시체제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죽을래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속된 말로 혀를 깨물겠습니까? 그거도 안 됩니다. 교도소에서 목을 맨다? 그거 되겠습니까? 교도소에서 목 매일 수 있게끔 봐줍니까? 안 됩니다. 지금 정가훈 목사 이런 발언을 한 이상요, 정가훈 목사는 특별 관리가 됩니다. 특별 관리. 24시간 특별 관리. 아마 1분 1초도 그냥 있게 안 내려올 겁니다. 왜냐하면 자살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벌어지는 일들, 이 문재인 정권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함부로 내뱉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특히 이제 정가훈 목사가 내걸었던 부분들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국가 부정에 대해서 사과하라. 국가 부정하지 마라. 그리고 1948년도 대한민국 건국절에 대해서 인정해라. 라는 정체성의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자체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역사 체제를 부정하는 정권입니다. 자, 그렇게 부정하는 정권이 오늘 담화를 발표하겠습니다. 나 문재인이는 정가훈 목사가 지금 한 달 내로 순교를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에 대해서 사과 발언을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절은 1948년도 8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고 김일성주의 또 김정은가의 북한가의 낮은 연방제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시키려는 것들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라고 걔가 찬성하겠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말을 못한다 그러면 결국 단서가 뭡니까? 정가훈 목사는 죽어야 된다는 것들이고 자살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 문병 정권 자체가 지금 정가훈 목사에 대한 마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을 가두고 있습니다. 아마 정신병자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가훈 목사가 자살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순교를 했다 가정합시다. 이 언론에서 제대로 실어주겠습니까? 무모한 목사의 돈키호테, 자충우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폄하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 정가훈 목사의 어떤 이 자살 애호 소동은 얼마만큼 우파 운동에 대한 찬물을 끼얹고 전반적으로 이 우파들이 하는 짓거리 자체가 대한민국의 또 다른 하나의 부정적인 요소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해가지고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 자체에 대해서 코로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결론은 정가훈 목사에 대한 그 광화문 집회를 강행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 어떤 빌미를 만들어준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사랑의 교회도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고 또 정가훈 목사도 확진자 발생했고 사랑의 교회 신도들 중에서 약 3분의 1이 지금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광화문 집회를 나갔던 차명진 전 의원 그리고 김모 씨, 엄마 방송인가 그 모 씨 부분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나갔던 많은 분들이 지금 확진 판결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 광화문 집회가 오히려 정가훈 목사가 오히려 문재인 정권 소위 말하자면 달빛 기사단의 1등 공신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1등 공신이 뭐냐면 정가훈 목사가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권 지금 부동산 경제 파탄으로 인해 가지고 공식적인 리얼미티 여론조사에서 3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를 긍정 부정에서 바로 긍정으로 바뀌어줬던
그 핵심적 역할을 만들었던 모티브가 바로 광화문 집회였습니다. 그 정광훈 목사가 거기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집회에 대해서 이 정권이 어떻게 놓을 것인가에 대한 기본 예측, 또 이 정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 또 앞으로 이 운동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우파 운동이 얼마나 이축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려들, 이런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광훈 목사가 그런 식의 지금 무모한 발언을 하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 대해서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정광훈 목사는 굉장히 거기에 대한 사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우파 운동 자체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으로 던져주었던 하나의, 거기에 대해서는 비난의 여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다시 자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다가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 우파가 조롱당하고 또 거꾸로 또 프레임에 갇히고 이들이 마녀사냥을 할 것입니까?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것들, 할 수 있는 얘기들, 이걸 해야 됩니다. 운동은요, 사회과학 운동은요, 이거는 가설이 아닙니다. 현실적 운동입니다. 물은 99도에서 절대 끓지 않습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이 과학입니다. 이거는 과학의 논리가 아닙니다. 사회의 이 운동은요, 투쟁의 운동 자체는 바로 현실이고, 그 현실은 정확한 하나의 어떤 팩트 속에서 이슈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권 타격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이 사회 운동가들의 핵심 바로 그 가치입니다.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 모티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막연합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 금송아지 문재인 씨가 내놓지 않으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당신을 거짓으로 인정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당신을 거짓말장이로 몰겠다. 이미 문재인, 우리가 본질의 법칙이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 절대 변하지 않는, 문재인 씨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는 바로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인정하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인정하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자가 아닙니다. 이미 문재인 씨, 오늘 그 보니까 이 정광훈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이라 표현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라 표현. 이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광훈 씨 목사의 그 머릿속에는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 저 사람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든 말든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어요? 관심 없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 소위 정광훈 목사의 그 주장이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당연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논리 아니겠어요? 자기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모하게 던집니까? 정광훈 목사가 얘기했던 오늘 본헤퍼는 이제 독일의 나치주의에 저항했던, 그래서 순교의 어떤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인데요. 본헤퍼 자체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헤퍼 자체는 독일 그 나치주의에 저항했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어떤 종교적인 이 사회 공헌 운동을 활동했던 분이신데요. 그래서 이 독일의 루트 교회 목사입니다. 신학자이고 반나치 운동주의자입니다. 그분이 이제 고백교회라고요. 어떤 자기의 어떤 고해성사하는 교회의 어떤 설립자이신데,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이 애국 척보국의 구성원의 암살에도 개입되고요. 그래서 이제 1943년도에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결국은 교수형에 처해진 분이 이제 본헤퍼 목사인데요. 항상 이제 이 정광훈 목사 측에서 신문 광고를 내면 본헤퍼의 미친 자의 운전대를 맡기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내세워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광훈 목사가 지금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이제 계속해서 보면 하야를 요구하겠다. 하야 요구하겠다. 그 마지막 방법을 해달라. 그리고 화해를 요구했던 것들이 작년의 얘기죠. 캄보디아 훈센 총리를 만났는데 내전의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이제 언급했는데, 문재인 씨가 이 내전을 유도하여 남로당 박헌영으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완성하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정광훈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이 문재인 씨가 이 하야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청와대로 진입해 가지고 문재인과 그 일당들을 끌어내겠다,
그게 이제 10월 3일 날 작년이죠. 문재인 하야 광화문 국민대에서 이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집회다. 그리고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의 전략에 맞서가지고 항상 행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고, 또 1천만 서명에 가입하신 분들은 동네 및 지역별 조직을 완료해가지고 만반의 준비 가세를 갖추어달라. 나라가 망하는 순식간이다. 제 문재인과 주사파들을 끌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할 때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본 해퍼의 얘기를 인용을 했습니다. 자, 하야에 대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언제 조건해달라. 퇴진에 대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탄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뭐는 조건이 많습니까? 예?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투쟁을 돋구고 운동을 좀 이렇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선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측면적 요인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하야의 전제 조건들, 탄핵의 전제 조건들, 퇴진의 전제 조건들을 내겁니다. 투쟁은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투쟁은요. 예를 들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 현 시점에 대한 이걸 멈춰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당시 학생운동에서 학생들이 할 때는요, 탄압을 멈춰라고 해가 자살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두환 독재 정권에 타도를 해야 된다고 멈춰가 자살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대가지고 전두환 독재 정권이 타도되지 않으면 나는 목숨을 던질 것이다. 이렇게 자살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살은 애고죄가 아닙니다. 함부로 그런 죽는 얘기들, 순교의 얘기들, 목숨을 던지겠다는 얘기들을요, 언론에서도 그건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다루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인데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정광훈 목사가 정식 퇴원을 했으면요, 기자회견도 빠릅니다. 퇴원하자마자 바로 기자회견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정광훈 목사는 거기에 대해서 대국민들에게 우파 운동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빌미를 제공했던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미안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그냥 했어요. 그리고 차당 타고 와가지고 갔다 오자마자 바로 거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요, 결국 뭐겠습니까? 보름 만에 퇴원하자마자 퇴원 당일날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근지함을 가시하고, 또 이 문재인이가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 달 내 지켜보다가 그 목숨을 던지겠다고 강하게 말하고, 1948년도 8월 10일 건국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사과라 발언을 하고, 또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교회 측이 주장하는 정치 방역과 관련된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5분 남짓하게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유튜브에서 나왔던 줄줄 얘기했던 부분들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거리가 없습니다. 1948년도 건국 부정과 낮은 단계 연방제 등을 사과를 요구했다. 자살하겠다. 그럼 죽겠다. 우한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지난 1년간 강원 광양에서 수천만 명이 모인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것이 있다면서 동계올림픽에서 신영복에 대한 펜스 미국 부통령과 또 일본 아베를 앉혀놓고 제일 존경하는 사상가로 많은 것들에 대해 국민에게 한번 사과해달라.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과를 받아주면 가문 집회고 뭐고 다 그만두겠다. 참, 장난치나 지금. 짜증나네요 진짜. 아이씨. 사과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에서 물러나라. 정말 진짜. 도대체 정광훈 목사의 정체가 뭡니까?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고 가야 된다. 김무성이는 탄핵의 역적이 아니다. 미통당 가서 반문연대를 만들고 보수대 연합을 만든다고 뛰어다니고, 그래서 자기는 정치적 목사가 관련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 그냥 선교 열심히 하든지 성직자의 길을 가든지,
대한민국이 지금 사과를 해주면 광화문 집회가 뭐가 그만하겠다? 양반 진짜 씨. 사과를 하자면 대통령에서 물러나라? 와 정말 나 애청자 여러분, 내 대가리 머리 아픕니다. 그래 놓고 또 뭐? 사과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 순교하겠다. 낮은 단계 연방짓 하는 거짓 평화 통일 주제를 가지고 국민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 달간 지켜보다가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다,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 왜들 그럽니까? 참 저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지금 우파 운동에 대한 기본 대표적 인물로 지금 부상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슬픕니다. 제가 열받는 부분들은요, 사과를 해주면 광화문 집회고 뭐고 그만하겠다. 사과를 해주면 광화문 집회고 뭐고 하겠다. 사과하면 광화문 집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자살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사과를 하자면 대통령에서 물러나라.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면 자살을 하겠다는 겁니까? 순교를 하겠다는 겁니까? 목숨을 던지겠답니까? 뭡니까? 뭐예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사과의 전제 조건요? 문재인 정권이 사과를 하겠습니까? 정광훈 목사님, 문재인 정권이 사과를 할 거라고 봅니까? 근데 왜 이런 발언을 합니까? 왜 정광훈 목사요? 목숨을 던지겠다? 그게 될 것 같습니까? 구치소감돼 있는데 목숨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숨이 어디게 그 파리 목숨입니까? 아닙니다. 함부로 목숨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전 목사가 단단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퇴진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오늘 박수 치줍니다. 여기서 뭡니까? 가가를 해주면 광화문 집회 사과 받으려고 이때까지 광화문 집회를 했습니까? 이 양반 완전히 진짜 보니까 와, 나 진짜 나 웬만하면요 전 목사에 대한 비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장난칩니까? 씨 진짜. 네, 참 진짜. 사과를 해주면 광화문 집회고 뭐고 그만하겠다. 광화문 집회고 뭐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사과 하나 받으려고 지금 이 대한민국은 촛불 소위 우리 공화당이 주장하는 촛불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탄핵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대한민국은 넘어갔습니다. 그 체제에 대한 탄핵에 동조했던 자들이 바로 좌파들이야 그렇다지만요. 당시에 새누리당 60두 말입니다. 김무성이 유승민이가 역적 배신 1호입니다. 자, 그들이 대한민국 역사 체제 탄핵에 앞장섰던 장본인입니다. 정광훈 목사는 그런 김무성인을 불러가지고 탄핵에 대해서 당신에게 배신자라는 소리는 잘못된 것이다고 2018년도 12월 30일 날 사랑제일교회에서 정광훈 탄핵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로부터 정광훈 목사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보수대 통합, 김무성의 논리 따라 움직이고 또 광화문 집회에 김무성 등 김성태 등을 하나의 문재인 정권 저항하는 그 행동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광훈 목사도 국민들 그만 속이세요. 예? 그만 속이세요. 목사님, 좀 그만합시다. 아, 나 짜증납니다. 방송하는 거 진짜. 정광훈 목사가 지금 이야기했던 낮은 단계 연방제 거짓 평화통일 주체 가지고 국민 속이는 행위 이런 등등 저는 공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요. 목숨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정광훈 목사가 순교든지 목숨을 던지든지 자살하는 거 저는 결코 반대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이 좌파 문재인, 결국은 목숨을 던진다는 것은요, 문재인에게 전 목사가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왜 목숨을 던집니까? 왜 순교합니까? 사안한다고. 이것들이 뭔데? 더욱더 문재인 정권의 하나님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으로서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오늘 저는 정치가 사회운동가도 아니고 정치가 사회운동가가 아니지만 정광훈 목사는 이제까지 정치가 사회운동가 반 활동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이끄는 선지자 중에 하나, 그건 누가 인정합니다. 그건 단서를 자꾸 해도 합니까? 단서를. 예? 사랑제일교회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 반역 실패에 희생된 국민, 뭐 그렇게 입장을 뭐 내고 했지만요. 또 뭐 계속해서도 지금 외부 불순자들의 바이러스 테러 사건이라고 규정했고 또 얘기를 뭐 저는 뭐 공감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를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mon다는 그 자체 JBC 뉴스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잘못되고 또 정광훈 목사에 대한 잘했던 부분들은 잘했다 칭찬을 했고 못했던 부분은 못했다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생각해서 누워서 생각하고 앉아서 생각하고 옆에서 생각하고 마주보면 생각해도요, 정광훈 목사의 발언은 부적절합니다. 부적절. 사과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 입장 표명이 없다 그러면 순교하겠다. 목숨을 던지겠다. 아무튼 문재인 좌파 정권과 정광훈 목사 힘겨루기가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힘겨루기. 이제 삿발을 서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게임은 싱겁게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좌파 독재가 사법권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싱겁게 끝납니다. 싱겁게 끝납니다. 아무튼 오늘 정광훈 목사 기자회견 잘 봤고요. 그래도 뭐 맛있는 거 좀 잘 드시고 몸 잘 추스리고 보니까 기자회견 하면서도 새소리가 나고 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죽을 힘이 있으면요,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죽고자 하는 심정으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맞서는 게 아마 그것이 전 목사의 어떤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책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죽겠다, 자살하겠다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저는 듣기 거북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결코 사과도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정광훈 목사가 우습게 됩니다. 저는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그 우습게 된다는 부분들은 대한민국 우파 운동 자체를 위축시키고 또 사람들 자체를 또 희사와 희극화시켜가지고요. 사람들을 또 조소, 냉소, 또 이상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JBC 뉴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또다시 힘겨루기 하는 게 이제 의사들 문재인 정권 힘겨루기 하는데요. 아마 이 힘겨루기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판정패 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의사들 집단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요, 대책이 없거든요. 근데 결국 전문의뿐만 아니라 교수들까지 나서가지고 전부 다 학생들까지 나서가지고 전부 다
대응을 합니다. 투쟁은 바로 그겁니다. 투쟁은요, 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게 바로 투쟁입니다. 만약에 교수들 중에서 이탈세 이렇게 녹한다 그러면요, 문재인 정권 의사들 아마 확 잡았을 것입니다. 만만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좌파들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이보 전진을 해서 일보 후퇴, 그 어떤 이 속내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추미애도 지금 아들 관련해가지고 이 좌파들의 뻔뻔한 거짓말들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파들 자체, 뭐 추미애든 누구든 간에 내버려 둬야 됩니다. 거짓말 하는 것들을. 내버려 두고 막 깨야 됩니다. 어제부터 이제 놔들었던 SNS에 국민의힘이라는 옛날에 문성근이하고 뭐 이런 좌파 연예계에 있는 자들하고 이제 이런 시민단체 이름이 국민의힘이라고 만들면서 분노를 하던데요.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괜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현명하지 못한 것들은요, 자꾸 그런 SNS 돌리면요, 미통당이 거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 힘을 쓰지 않고 다른 정당 이름을 사용할까 봐 좀 끔찍스럽습니다. 미통당이 자유라든지 한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하나의 정당을 또 만들까 봐 겁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힘이 되든 국민의 역적이 되든 국민의 배신이 되든 그런 SNS를 돌리면서 이게 한탄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잘하고 있다라고 그냥. 저 그러지 않습니까? 망국이 사건들, 또 지금 김현미 사건이라든지 또 뭐 추미애 건이라든지 좌파들이 했던 이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못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둬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깨어납니다. 실제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깨어나게 했던 결정적인 계기는 뭡니까? 망국입니다. 저는 JBC 뉴스가 작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조국이 사퇴 반대한다 했습니다. 조국이를 좀 더 법무부 장관이 앉히고 좀 더 가야만요,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겁니다. 민낯. 그런데 자꾸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어떤 민낯에 대해서 내로남불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목적들, 그 알림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코로나 이거 강화문발 약발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국민들 안 믿습니다. 국민들 그게 처음에는 강화문에 대한 분노를 했지만요, 한국 국민들 앉아가지고 집에서 앉아가지고 아버지 이거 보니까 강화문발이 아니네 라고 스스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는 뭐냐면요, 진실과 이건 진리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역겨움 나타내지 마십시오. 저는 문재인 정권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역겨움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원판 불변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법칙, 그 법칙에 의해서 저들은 저렇게 가는데, 저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저보고 왜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을 조지지 않느냐 하지만요, 문재인 정권을 조지지 않는 게 아니고 조직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조지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의사시 하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풀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내버려 두면요, 자기들 스스로가 있잖아요. 늑대가 먹이를 몰고 오다가 달빛에 비쳐 있는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인지 모르고 혹시라도 또 달빛에 비쳐 있는 강가 거기에서 뛰어 들어가가지고 먹이를 뺏으려 뛰어 들어갔다가 물에 빠진 죽은 사건들 뭡니까? 이 자체의 정권은요, 그런 스스로의 어떤 자정적 능력도 없고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이들은 더욱더 욕심만 부리면서 스스로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요, 부채 청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채 청산에 대한 이 정권, 촛불부채의 최대의 부채 갚아야 될 대상 정교조, 민노총 이런 단체들 아닙니까? 이 부채를 지고 있는데 이 정권이 이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것들끼리 싸우고 자빠지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문다호 정권 목사가 애도 아닙니다. 애입니까? 던지겠다? 그런 결기입니까? 그냥 던져봤답니까? 그냥 던져봤다 그러면요, 얼마만큼 개무시 당할 겁니까? 정강원 목사가 해야 될 거는요, 그냥 조용히 순교의 길을 걷더라도 조용히 몸
추실이고 건강해야만. 아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베가 총회에서 물러나는 것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이 미스고 것 때문에 총리를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요 절대적으로 이 판단 자체가 올바르게 어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광훈 목사는 지금 당장보다는 제가 만약에 측근이었다 그러면 한 단계 좀 쉬고 하세요. 서둘리지 마세요. 자, 사회 분위기도 보았는데 급했어요. 급하면서도 이 바짝 이게 뭐냐 이 삼겹살 구울 때는요 사판을 바짝 끌어가지고 삼겹살 넣을 때 쫙 타야지 굽어야지 그냥 있어서 이러면 문제 굽어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맛이 없어요.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서서히 연막을 딱 펼치고 쫙 하다가 그때 정광훈 목사 나타나가지고 딱 일격을 가하는 그래야죠. 이게 지금 태어나자마자 기자회견 했다. 이 또 방역법 위반이다. 또 뭐라고? 저는 그래 보거든요. 차명진 의원 또 태어나자마자 뭐 저기 그 김문수 TV에 나와가지고 또 뭐 그게 출연하고요. 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요. 우리가요 지킬 거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게 뭐 객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저는 그래 봅니다. 아무튼 뭐 이 정광훈 목사 방송을 지지하는 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뭐 정광훈 목사를 뭐 비방한다 이렇게 안 합니다. 전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가 던질 게 없어가지고 문재인한테 순교합니까? 예? 자, 아이고 그 문재인 한줌 싹살이 껍질 따내는 양반들 문재인 정권에 약속 안 지키면 순교하겠다. 아이고 지나가는 강아지도 울기 때문에 차라리 민노탕 작살내버리십시오. 민노, 그러니까 미통당, 예? 미통당을 작살냈어요. 미통당. 미통당에 대한 한마디도 안 합니까? 왜 정광훈 목사님? 아이고 씨. 자 오늘 방송 자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국가 채무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나라 빚 눈사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들 자체로 지금 이 연말까지 정권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지금 국제신용평가에서는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가지고 등급 국가 신용 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해가지고 아무튼 만반의 준비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입니다. 잘하고 있으니까요. 잘하고 있으니까. 아유 오늘 막 힘이 쫙 빠지네요. 전 목사 오늘 어떤 얘기 나올까 해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막 제가 했는데 아무튼 뭐 몸 관리 단디 잘하세요. 전 목사님. 감사합니다.